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 52세, 한때 의사 선생님도 포기하셨던 저희 아버지를 지독한 고통에서 다시 건강하게 모시게 된 아들 이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점점 기력을 잃어가시는 아버지를 그저 바라만 볼 수 없어서 지난 10년간 어떻게든 아버지를 다시 일어서게 해드리고 싶어 이것저것 안 해보는 것 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했던 아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웃게 해드린 10년의 경험, 어쩌면 그것이 제가 가진 유일한 자랑거리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아버지를 모시면서 알게 된 소중한 비밀들을 혹시 저희 아버지와 같은 불편함과 고통을 겪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신 아들, 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혹시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열심히 챙겨 먹었던 것들 중에 오히려 우리 몸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은 없었는지 안타까운 습관 3가지를 먼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위해 매일 아침 챙겨드리고 있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만들기 어려운 것도 아닌 기적의 황금물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알아낸 혹시 속이 자주 쓰리시거나 예전에 쓸개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도 편안하게 이 비법을 실천하실 수 있는 특별한 방법까지 전부 준비했으니 오늘 이야기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아버지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80이 되셨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정말 건강하게 매일 산책도 하시고 식사도 잘하십니다. 하지만 딱 10년 전 70살의 아버지는 사실 매일매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병원을 가도 딱히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만성변비,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합병증이었습니다. 혹시 그깟 변비로 뭘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만 하신 분이었습니다. 늘 바쁘게 일하시다 보니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하시고 참는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리셨습니다. 물도 잘 안 드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자 아버지의 몸은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에 가시는 날이면 온 가족이 긴장을 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물 밖까지 아버지의 힘겨운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그 소리가 참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실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고 걱정하셨습니다. 결국 그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그만 쓰러지신 겁니다. 넘어지면서 많이 다치기도 하셨지만 저는 바닥에 흥건을 본 그 피를 보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놀란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저는 아버지를 정신없이 업고 병원 응급실로 뛰었습니다. 그날 의사 선생님은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버지의 힘든 시간이 시작된 것은 병원에서는 당연히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변비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작은 알약 하나에 그렇게 힘들었던 일이 해결되니 아버지는 이거 참 좋은 약이네 하시며 꼬박꼬박 그 약을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한 알로는 부족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럼 2알 드세요. 3알 드세요. 조금 더 센 약으로 드려볼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느새 그 약 없이는 단 하루도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나중에는 가장 강한 약 서너 알을 한꺼번에 드셔도 며칠씩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몸이 그 약에 완전히 적응해버려서 스스로 움직이는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무력증이라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희망을 잃으셨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는 게 낫겠다. 밥 먹는 것도 무섭다. 방에 누워 식사도 거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몸속에 좋지 않은 것들이 쌓여가니 온몸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빛도 점점 어둡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대로 보내드릴 수는 없다. 의사 선생님이 못 고치면 내가 한번 알아보자. 그날로 저는 다니던 회사를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정말 무엇이든 다 찾아봤습니다. 전 세계의 의학 논문, 영양학 책 수천 권을 밤을 새워가며 읽었습니다. 영어도 독일어도 잘 모르지만 번역기를 돌려가며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했던 일들이 오히려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안타까운 진실이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안타까운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변비에는 식이섬유가 최고라는 조금은 위험한 믿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매일 아침 고구마와 현미밥 그리고 양배추 샐러드를 정성껏 차려내셨습니다. 식이섬유가 장에 좋다더라. 이걸 먹어야 속이 깨끗해진다더라.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해서 힘들어도 그것을 다 드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배는 오히려 가스로 더부룩해졌고 속이 불편해서 하루 종일 인상을 쓰고 계셨습니다. 변은 더 나오기 힘들게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가 꽉 막혀서 꼼짝도 하지 않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차가 더 들어가야 길이 뚫린다면서 수백 대의 차를 계속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식이섬유가 바로 그 더 들어가는 차였습니다. 아버지의 장, 고속도로는 이미 약으로 인해 기능이 떨어져 움직임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길이 시원하게 뚫려 있을 때 식이섬유는 분명 좋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장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식이섬유는 안타깝게도 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와 식이섬유가 장에서 뒤엉켜 가스를 만들어내고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께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힘들어하시니 고구마랑 샐러드 당분간 드리지 마세요. 그게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두 번째 안타까운 습관, 그것은 건강을 위해 마시는 차가운 물과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에 좋다고 차가운 물 한 잔 혹은 야채를 넣어 간 주스를 드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가 정성껏 갈아주시는 케일 주스를 매일 아침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아버지 속을 차갑게 식히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따뜻한 아궁이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라는 아궁이에 따뜻한 불, 위산이 적당히 있어야 음식이 잘 부서지고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신호가 간이라는 기름 탱크로 전달됩니다. 간은 그 신호를 받고 담즙이라는 아주 중요한 윤활유를 장으로 내보내줍니다. 이 담즙이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 공복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나 주스가 위라는 아궁이로 훅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하게 타오르던 아궁이 불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약해지거나 꺼져버립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아궁이 위에 불이 약해지니 기름 탱크 간은 일할 필요가 없나 보다 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담즙이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장이라는 기계에 윤활유가 공급되지 않으니 움직임이 점점 둔해지고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알게 된 변비의 참 안타까운 원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일 아침 건강해지려고 드셨던 그 주스 때문에 오히려 속이 더 차가워지고 계셨던 겁니다. 세 번째 안타까운 습관. 이것은 제가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변비약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렸지요. 변비약은 우리 몸이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억지로 장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지쳐서 쓰러진 말에게 일어나! 더 빨리 가! 하고 채찍질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장은 그 채찍질에 놀라서 말이 벌떡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채찍을 맞은 말은 결국 신경이 무뎌져서 나중에는 아무리 세게 때려도 일어날 힘조차 없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의학 자료를 보다가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변비약을 오래 드신 분의 장 내부 사진이었는데 장이 선홍빛이 아니라 마치 먹물을 발라놓은 것처럼 새카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장 흑색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장의 신경세포가 약에 너무 지쳐서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사진을 보고 저는 제 아버지의 장이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왜 아무도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저 약을 더 드세요, 더 강한 약을 드세요 라고만 했을까요? 저는 그날 아버지의 변비약을 모두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도 식이섬유와 찬물은 당분간 중단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많이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냐? 너는 의사도 아닌데 누굴 믿냐? 저는 두 분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찾았어요. 아버지를 다시 편안하게 해드릴 방법을 제가 찾은 것 같아요.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수천 권의 책과 논문 속에서 발견한 단 하나의 희망.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그동안 살찐다, 몸에 안 좋다고 오해했던 바로 기름, 즉 지방이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아니, 변비에 기름이라니,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지방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 속에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아까 그 아궁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궁이 위에 불을 다시 살리고 기름 탱크, 간에서 담즙이라는 최고급 윤활유를 다시 뿜어져 나오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좋은 기름이 그 신호탄이 됩니다. 좋은 기름이 위에 들어와야 우리 몸은 기름이 들어왔구나, 이걸 소화시킬 담즙이 필요하겠다 하고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간의 문이 열리고 담즙이 잘 흘러나옵니다. 이 담즙이야말로 우리 몸이 가진 천연 소화제이자 천연 윤활유입니다. 담즙이 딱딱하게 굳은 찌꺼기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장이 잘 움직이도록 매끄럽게 코팅해줍니다. 기름이 없으면 담즙도 없습니다. 담즙이 없으면 우리 몸의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름 중에서도 왜 특별히 버터였을까요? 제가 수많은 자료 속에서 마치 보물찾기처럼 발견한 기적의 성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티르산, 낙산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지방산이었습니다. 이 부티르산은 다른 성분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국제소화기 학지에 따르면 이 부티르산은 우리 장 점막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직접적인 먹이, 즉 황금연료입니다. 다른 음식들은 여러 과정을 거쳐야 에너지로 쓰일 수 있지만 이 부티르산은 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가져다가 연료로 사용합니다. 이 황금연료가 공급되니까 지난 10년간 기운이 없어서 가만히 있던 아버지의 장세포들이 드디어 에너지를 얻고 다시 일어나 움직여볼까 하고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겁니다. 윤활유와 황금연료, 동시에 공급되는 것, 이것이 제가 찾아낸 가장 중요한 비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두가 기다리시던 저희 아버지를 다시 일어나시게 한 기적의 황금물 만드는 방법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딱 4가지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3번. 따뜻한 물 200ml, 약 1컵을 준비해 주세요. 제가 왜 따뜻한 물이라고 강조하는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절대로 차가운 물은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아궁이, 위를 따뜻하게 데워주어야 합니다. 애기 목욕물처럼 미지근하거나 조금 더 따뜻한 정도가 참 좋습니다. 2번, 레몬즙 1티스푼을 넣습니다. 혹시 레몬 구하기가 번거로우시면 사과 발효식초, 애플 사이더 비니거 1티스푼도 정말 좋습니다. 이 새콤한 산 성분이 밤새 자고 있던 아궁이, 위산에 일어날 시간이야 하고 불을 붙여주는 점화장치 역할을 해줍니다. 3번, 좋은 소금 1꼬집을 넣습니다. 부탁드리건대 하얀색 정제소금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트륨 외에 좋은 성분이 없습니다. 반드시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 혹은 죽염 같은 좋은 소금 한 꼬집이어야 합니다. 이 미네랄 소금은 우리 몸에 좋은 신호를 보내는 전해질이자 담즙이 잘 나오도록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4번.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기버터 또는 목초버터 한 티스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절대로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마가린은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트랜스 지방일 수 있습니다. 가공버터라고 적힌 것도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하셔서 유크림 100%라고 적힌 천연버터를 고르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료가 아닌 풀, 목초를 먹고 자란 소의 우유로 만든 목초버터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는 부티르산뿐만 아니라 오메가3 같은 좋은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 더 신경 쓰실 수 있다면 제가 저희 아버지께 매일 드리는 기버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 목초버터에서 혹시 모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유당이나 단백질을 한 번 더 정제해서 제거한 아주 순수한 황금지방 그 자체입니다. 부티르산이 일반 버터보다 훨씬 더 많이 농축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버터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4가지, 따뜻한 물 200ml, 레몬즙 1티스푼, 좋은 소금 1꼬집, 그리고 기버터 1티스푼. 이것을 컵에 넣고 잘 저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다른 어떤 음식보다 먼저 천천히 차를 마시듯이 음미하면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을 바로 드시지 말고 딱 30분만 편안하게 기다려보세요.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마저 해드려야겠네요. 저는 이 황금물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바라보시며 이게 기름물 아니냐?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가져왔냐? 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들이 아버지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찾아낸 거예요. 속는 셈치고 딱 사흘만 드셔보세요. 아버지는 마지못해 눈을 감고 그 물을 쭉 들이켜셨습니다. 그리고 첫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거봐라, 아무 소용없다 하며 실망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10년이나 멈춰있던 공장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돌아가겠어요. 사흘만 약속해주세요.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황금물을 마시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아바, 네 아버지, 배에서 무슨 소리가 자꾸 나는 것 같다. 저는 너무 기뻐서 아버지의 배에 가만히 귀를 대보았습니다. 꾸르륵, 꾸르륵. 세상에, 지난 10년간 그토록 듣고 싶었던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장이 다시 살아나서 나 이제 일어난다 하고 기지개를 켜는 소리였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황금물을 드시고 정확히 20분쯤 지났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화장실로 급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제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아버지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아버지가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온몸에 힘이 풀린 듯한 모습,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힘없이 끌어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봐, 아가, 드디어 나왔다. 10년 묵은 그 답답함이 전부 다 쏟아져 나왔다. 그날 아버지는 정말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 어둡던 얼굴빛이 며칠 만에 뽀얗게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몸에서 나던 좋지 않은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매일 기운 없어 누워만 계시던 아버지가 먼저 바람 쐬러 갈까? 입맛이 도네 하고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10년 만에 다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원리를 이용한 과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상 초반에 약속드렸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특별한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위가 약해서 속이 자주 쓰린데 레몬이나 식초를 먹어도 괜찮을까요? 저는 몇 년 전에 쓸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버터 같은 기름을 먹어도 될까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드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속이 쓰리신 분들, 혹시 위산이 많아서 쓰리다고 생각하셨나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위산이 부족해서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위에서 오래 머물면서 가스가 차고 그것이 역류해서 속이 쓰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궁이 불이 약해서 음식이 안 타는 것과 같습니다. 이 황금물에 들어있는 레몬즙산은 그 약한 불씨를 오히려 더 잘 타오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산을 오히려 정상으로 돌려놓아 속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속이 너무 쓰리고 아프시다면 처음에는 레몬즙이나 식초는 잠시 빼고 따뜻한 물과 좋은 소금 그리고 버터만 먼저 드셔보세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속을 편안하게 달래지고 그 다음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아주 조금 반 티스푼 정도 넣으면서 천천히 적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쓸개, 담낭을 제거하신 분들은 더욱 집중해주세요. 쓸개는 담즙을 저장하는 창구일 뿐입니다. 담즙을 만드는 공장은 여전히 여러분의 간입니다. 쓸개가 없어도 여러분의 간은 여전히 담즙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창고가 없으니 한꺼번에 많은 기름이 들어오면 조금 놀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기름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한 티스푼이 아니라 반 티스푼 혹은 3분의 1 티스푼으로 아주 조금만 시작해보세요. 아주 적은 양의 기름으로 간에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주인님이 기름 조금 드셨어요. 담즙 조금만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몸을 어린아이 다루듯이 달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천천히 양을 늘려가면 우리 몸의 간은 놀랍게도 그 상황에 맞게 아죽을 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제 아버지를 살린 소중한 경험과 제가 공부한 수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지금 몸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특별한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당연히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전문 의료진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정보든 그것을 활용하는 최종적인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우리가 무심코 했던 습관 중에 첫째, 장이 막혔을 때 식이섬유만 계속 드셨던 것. 둘째, 아침 공복에 찬물이나 찬 음식을 드셨던 것. 셋째, 너무 힘들어서 변비약에만 의지했던 것. 이 세 가지는 오늘부터 조금씩 줄여나가기로 약속해주세요. 대신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황금물 한 잔, 따뜻한 물, 레몬즙, 좋은 소금, 그리고 기버터.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저희 아버지처럼 말 못할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의 건강한 아침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 작은 따뜻한 마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번에 제가 가져올 병원비 아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아버지를 모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진짜배기 이야기만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속 편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